오늘 또 뜨겁게 달려야 되는데 국제관계예요. 오늘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목은 국제관계인데 주로 한일 문제를 다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국에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어. 그리고 이 우리 생존과 삶에서 일본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고 전략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반일 타령을 매일 하고 있다. 반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몰라. 아니 당연히 반일을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나랑 같이 우리 일본에 방문한 우리 방문팀이 있었어. 나랑 별 희한한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생존과 매우 밀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도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어떤 입장에 서 있냐에 의해서 우리 운명이 와 휙휙휙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근데 몰라. 진짜 충격적인 게 800만 명이 다녀왔다. 한국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가장 많이 여행 오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일 것 같아? 한국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 뭐 SNS 다 도배해. 뭐 유카타 입고 막 사진 찍고 뭐 라면 먹으면서 오이씨 뭐 이러고 다 해놓고 아 일본이 너무 싫어요. 왜 쳐간 거야? 싫은데. 우리가 오늘 진짜 주목해야 될 거냐면 지식이 없는 우리 백성이 어떻게 죽느냐. 이 바보들의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오히려 나의 미스테리는 뭐냐면 지금 한국에서 펼쳐진 일들이 가능하다는 게 충격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매일 새로워. 충격의 연속. 그래서 이번에 나 따라서 일본에 같이 간 사람들은 아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안목, 시선 이런 것들을 알게 됐을 텐데 이제 구체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그 어떤 되게 의식 있는 척하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근데 그 얘기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니들처럼 역사를 기억하면 다 죽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왜 그럴까? 이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조선 정치사 연구할 때도 보통 우리가 소도 한 번 빠진 구덩이 안 빠진다며. 임진왜란 주고 봤잖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국제관계가, 그러니까 세계 질서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모르는 상태에 있으면 한국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도 격변기였거든.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몰랐다. 그래서 우리가 처절하게 죽었다. 근데 그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두 사람을 보내서 도요토미가 침략을 할 것 같냐 이렇게 물었더니 한 사람은 할 것 같아, 한 사람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전쟁을 한다 안 한다로 정쟁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 항상 안 한다는 놈이 이겨요. 왜냐하면 안 하면 좋거든. 귀찮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사상은 뭐 귀차니즘이야? 너무 좋지. 안 한대. 침략 안 한대. 너무 좋지. 평화래.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시체가 그냥 길에 쌓인 무자비하게 도륙당. 그럼 정신 차려야 돼. 그다음에 이제 이 아시아 질서가 또 바뀌었어. 새로운 신흥 세력이 나타났어. 그거 아세요, 여러분? 20세기 들어와서도 명나라 뭘 기념한다고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게 우리야. 그거 왜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조선시대 판례 중에 제일 황당한 게 뭐였냐면 지금 조선이 망하게 생겼는데 반청 복명 운동을 하다 잡혀서 사형당한 선비들이 있어. 반청 복명이 뭔지 알아요? 청나라에 반대하고 명나라를 복원하자는 거야. 우리나라가 없어지게 생겼어 지금. 뭔 명나라를 복구를 해 지금 자기들이. 그래서 사형당하는 이렇게 황당한 사람들이 있었네? 그러면 임진왜란때 그렇게 죽었으면 정신을 차려야 돼. 병자호란때 또 세계 질서 못 이겨서 또 죽어. 구한말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한말이라고 부른다니까? 지금 한국 주변국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야. 미국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국제정치 전공할 필요 없어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최소한의 교양인이라면. 그리고 일본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모르잖아. 그러니까 가서 라면 사 먹으면서 맨날 여행은 또 왜 이렇게 가 또. 그래가지고 이씨 이러고서 와서 나는 일본지 싫어. 왜 쳐갔는데? 뭔데 정체가? 나는 그게 진짜 정체를 모르겠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이 어떤 판을 깔고 있냐. 미국이 지금 세계 질서를 짜고 있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도 태평양 전략, 인도 패시픽. 미국이 여기에다가 모든 걸 걸었다. 왜냐하면 패권끼리는 싸우게 돼 있어요. 반드시. 패권을 지향하는 나라는 서로 충돌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패권국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중국이 힘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똑똑한 베트남은 인접국을 항상 괴롭히고 침략하고 등골 빼먹고 하는 중국의 속성을 잘 알아서 미국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러면서 고속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건국 이후에 초창기에 했던 것처럼. 근데 우리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는 건국할 때부터 자유항행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자유롭게 항해하는 걸 막는 놈은 미국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뭐냐면 남중국해예요. 남중국해에서 지역 깡패 역할을 하는데 중국이. 그러니까 필리핀하고 국제재판소 가서 싸웠죠. 왜냐면 다 자기 바다래. 그럼 필리핀 어딘데? 여기
선 딱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어릴 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짝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땅 따먹기 하잖아. 그래가지고 애한테 요게만 다 점령하고 요만큼 남겨놨어. 요만큼. 거기다 애는 그 뭐야 필통도 놔야 되고 막 다 놔야 돼. 내가 했던 짓을 중국이 잘. 내가 어릴 때 했던 짓을. 그러니까 필리핀 입장에서 황당한 거지. 그래서 소송했어요. 미국이 도와줘서 필리핀이 이겼어. 그리고 여기다 인공선막 만들죠, 이거. 거기다 군함 갖다 놓고 뭐 무기 갖다 놓고. 그러니까 미국이 짜증이 나요. 그러면 소송해서 이기면 어떻게 돼? 인정해줘야지. 그랬더니 중국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원래 국제법에 신경 안 쓰는 나라였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고서 군함 더 갖다 놨어.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자꾸 친중하잖아요. 한미 동맹 약화시키고 중국이 서해에서 세게 나오면 어떻게 컨트롤할 거예요? 일본하고는 왼수인데 일본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그 PLI 특강 때 요미우리 신문의 토요라 국장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재밌는 정부냐 가르쳐줬지. 거기 참석한 사람 다 들었잖아. 북한 철도를 다시 놓는데 그게 한두 푼 드는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 철도 다 못 써. 그걸 새로 깔아가지고 중국이 하는 1대1로에 참여한다며. 그러려면 철도 다시 새로 다 깔아야 돼.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 일본한테 좀 달라고 하면 안 될까? 그게 문재인 생각이거든. 근데 일본하고 최악의 관계를 만들어. 정체가 뭡니까? 답이 하나죠. 일본말로 빠가.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빠가의 장점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복이야 그게. 근데 본인은 축복인데 나머지는 다 이게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재앙이야. 그래서 미국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중국을 확실히 포위해버리겠다. 어떻게 포위하냐면 남중국해에서 중국한테 당하는 나라들을 다 묶어. 그래가지고 인도까지 간다. 그럼 어떻게 돼? 딱 포위된다. 예전에 우리가 6.25 때 어떻게 그 공산군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또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이 됐어요? 미국이 에치슨 라인이라는 걸 거쳐. 그러니까 한반도를 빼고 방어선을 끈 거예요. 그러자마자 어떻게 됐어? 일성킴이 침략해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중국이랑 소련을 등에 업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대륙 세력하고 해양 세력이 여기서 충돌하는 지점 아니야 우리가. 근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런데 미국이 지금 이 판을 깔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붙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정부는 중국에 붙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정신 나간 크리스찬. 근데 또 선교 타령은 매일 해. 선교야, 세계 선교. 어디서 할 건데? 본부가 망했는데 뭔 선교를 해 지금? 보트 피플이 선교를 해? 보트 타고 다니면서 선교하려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마젤란이냐 니네들이? 이렇게 된 거야.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시진핑 정권은 괜찮은데 선교는 해야 되고, 김정은은 자세히 보니까 귀여운데 북한 동포는 해방됐으면 좋겠고,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빠가. 그러니까 제일 핵심이 뭐예요? 중국이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를 포기하고 천안문 사태를 사람을 거의 탱크로 깔아 죽이는 그런 흉악한 짓을 안 하고 헌법을 바꿔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 나이스지. 근데 그걸 어떻게 끌어내냐 그 말이에요. 왕년에 레이건이 하듯이 하지 않으면 끌어낼 수가 없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쳐? 멍청하면 용감해져. 정교 불리니까 교회에 와서 정치 얘기하지 말자. 그럼 선교 얘기를 하지 마. 중국 선교를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정치 문제 아니에요? 중국이 종교의 자유를 허하는 개헌을 하면은 선교의 길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들어가서. 이해가 되죠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심각한 상태다. 패권 경쟁 중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 근데 이러면 또 그러지. 아 이제 중국한테 따라잡히네. 그래서 꼭 제가 그래요. 닥쳐라. 내가 뭐라 그랬어요? 예전만 못하다 그랬지 중국만 못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모든 지역을 다 컨트롤하고 공공재를 제공했다고. 돈 안 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인심스러운 큰형님이었대. 근데 지금은 뭐가 태클이 자꾸 걸려. 내가 제일 웃겼던 게 뭐였냐면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니까 거봐 미국이 1등 한대잖여. 그러니까 우린 걱정이 없어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말은 고립주의 하겠다는 뜻인데요. 지금 집사님 생각하고 달라요. 트럼프 생각은. 그랬더니 트럼프를 못 믿어? 나한테. 못 믿지. 사람을 어떻게 믿어.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랬더니 또 트럼프교를 만들고 있어 교회에서. 오 마이 갓 그러면서 트럼프가 고래 쓰냐 아니냐고 또 싸우고 있어. 그래서 내가 트럼프는 트럼프야. 왜 그러니 진짜. 왜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신앙이 바르지 못하니까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돼.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똥과 된장을 구분한다. 그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래서 이게 인도태평양 정책 전략인데 여기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세우게 된 것은 미국 자체 전략이 아니에요. 일본이 세워서 미국한테 준 거야. 미국이 이걸 채택한 겁니다. 일본이 제안한 거야. 그러면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아시아에서 미국을 서포트할 강력한 동맹이 나타나야 돼. 그게 누굴까? 일본이야.
일본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을 맞출 때 일본은 상수고 우린 변수야. 근데 그걸 몰라요. 왜냐면 일본을 누가 개항시켰어요? 미국이 개항시켰지. 페리 제독이. 그 이래로 미일 관계는 우리 상상 초월이다. 그런 걸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제일 궁금한 게 일본이 미운데 메이지 유신에 관한 책을 읽어본 자가 없더라. 야, 깜짝 놀랐다. 그것도 미스테리야. 그게 가능해? 아니 이웃 나라잖아. 800만 명이 가서 관광을 하는데 일본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게 제로야. 그냥 마음속에 뭐만 있어?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였다. 그거 하나야. 안중근은 왜 쐈을까? 그건 몰라. 일단 쏴야지. 그러면 안 쏴요. 왜 쐈을까? 그러면 당연히 쏴야지. 그걸 묻는 사람이 이상해. 이렇게 돼. 넌 뭐니? 그러면 빠가요. 이게 황당한 거예요. 황당해. 그러니까 멍청하니까 여기다 줄을 쓰지 지금. 망하는 쪽에다가.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이 국제 컨퍼런스 열었죠. 근데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싱가포르의 샹그릴라 다이알로그라는 게 그게 외교안보 올림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관료, 외교안보를 책임지는 관료, 군 장성, 학자 이게 다 모인다고. 정치인도.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대한 얘기들을 막 여기서 나눠요. 근데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여태 통일운동 했대. 왜 그렇게 멍청하냐 우리가. 제가 오늘 좀 심하게 할 거예요. 충격받지 말고. 특히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멍청하냐고 도대체. 뭘 아는 게 없어 도대체. 그러면서 왜 그렇게 이분 다 살아있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이승만이 잘했던 게 뭐야? 외교전이라고. 국제정세를 다 읽어내고. 근데 이승만 강의하는 애가 샹그릴라도 모르면 어떻게 해? 기가 차요. 기가 차. 그래서 그 샹그릴라에 등판하는 애들을 서울에 초대했잖아. 4월 28일 날. 우연히 그 전날 판문점 선언했다고. 누가? 더맨더머가. 문과 김이라고 있어요. 더맨더머가. 그러니까 대박 났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왔다가 28일 내가 그냥 찍은 거거든요. 왔다가 전날 그게 터지니까 이날 다 필 받은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크리스토퍼 교수가 호주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중 간의 객관적 전력 비교를 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청년들한테 뭘 보여줬냐면 객관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힘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차이나가 진짜 차이나. 엄청 차이나. 그러니까 감히 미국한테 덤빈다는 게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 몇 년도 되면? 그래서 내가 전에도 농담처럼 얘기했죠. 중국 공산당 간부가 영국에서 나한테 그 얘기한 거. 그거 믿어주는 애들 한국밖에 없어. 우리 공산당 간부도 안 믿는데. 니네는 진정한 친구야. 그거는 칭찬이 아닙니다. 한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오른팔인 거지.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의 우리 그 크리스찬들이 모든 걸 한국 중심으로 생각하더라고. 미국한테 한국이 제일 중요한 나라인 줄 알아. 근데 유럽이 제일 중요하고 중동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이 우리가 될까 말까죠. 근데 왜냐면 중국이 있기 때문에 살짝 중요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라인에서 일본과 미국과 한국이 요 삼각형 강력 동맹이 만들어져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역할이 생겨요. 이 안에서.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도 오바마가 계속 아베를 압박하면서 우리 정부 편을 처음에 들어줬던 이유는 삼각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대화 안 해 이랬지. 그러니까 미국이 태도를 바꿔서 아베 편을 들어버리고 우리를 고립시켜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래서 이거 보세요. 가치동맹과 국익을 위한 한일관계를 내가 강조하는 게 이 조금 이따가 내가 국제법상의 독도도 설명을 해줄 건데 제가 또 제일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우리한테 사과 안 했다고 맨날 시위하는 수요 집회한다며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그래가지고 일본이 사과를 안 했어요? 그것도 미스테리야. 했어 안 했어? 그럼 우리 학교 학생들도 그래요. 안 했어요. 내가 조금 이따가 얼마나 많이 자주 했는지 보여줄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 일본과 대한민국이 어떤 관계냐. 그리고 이 역사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엔 또 법적인 문제가 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요걸 정신을 차려야 돼.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과 북한은 애가 탄 게 만약에 한미일 삼각형이 제대로 완성돼 갖고 인도까지 가는 미국의 전략이 성공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건 중국 공산당이고 그 다음으로 타격받는 건 김정은이죠. 북한이죠. 왜냐면 체제 위협 자체가 강화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그러잖아요. 복음 통일하게 해주세요. 근데 내가 진짜 궁금한 게 사상이 얼마나 무섭냐면 어렸을 때부터 주체 사상으로 완전히 어떻게 해요? 애들을 세뇌해버리죠. 근데 그렇게 자란 사람하고 우리가 뭐가 공유되고 통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일본인하고 한국인이 훨씬 공유하는 게 많죠. 생활 세계에서. 근데도 선교도 잘 못하고 잘 이해 못해 서로. 그런데 북한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데? 근데 입만 열면 복음 통일이야. 어떻게 할 건데?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도대체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뭘까? 그러니까 한국을 보고 있으면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정체가 뭘까? 그런데 여러분이 보세요. 자, 현대 일본과 한국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할 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 한일 관계가 망가지면 어부지리를 얻는 건 중국 공산당과 북한이죠.
그럼 우리가 통일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보세요. 냉전 시대에 소련이 힘이 약화되거나 붕괴되지 않는데 독일이 어떻게 평화 통일을? 그 상식이죠. 그랬더니 어떤 이제 저쪽 왼쪽에 계신 어떤 전문가가 자꾸 독일 통일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겠어요? 나나 뭐 이런 사람들이겠지.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왜냐하면 소련이 없잖냐. 그럼 중국은 뭔데?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 패권 경쟁을 하면서 건재한데 한반도가 어떻게 평화 통일을 하냐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그대로 건재하고 우리가 그쪽에 붙어서 1대1로 정책은 지지하는데 교회의 구성원인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친중 1대1로는 지지해.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좌파 교수 중에 미국의 유명한 하워드 진 교수 있었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왕년에 역사학자 중에. 그래서 미국 민중사 쓰고 그러니까 미국은 강도 집단이다. 미국 체제는 자유와 민주 그걸 내세우는 인권국가가 아니고 강도 집단이다 이렇게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왕년에 내가 존경했지. 근데 하워드 진 교수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고집처럼 쓴 책 제목이 뭐예요? 달리는 기차에 중립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차에 타면은 중간에 내가 이거 끝나자마자 부산 가야 되는데 중간에 천안이나 대전에서 안 내리면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바보가 그것도 고속기차야. 거기 타고서 난 중립 이러는. 중립을 어떻게 지킬 건데? 기차 가고 있는데. 기차 방향 있잖아. 그러니까 방향과 속도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 타고 나는 중립? 그러면 기차 복도에 서 있으면 중립이 돼요? 기차 부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그러면 그 방향이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려야지. 아니면 기차를 세우든가. 그냥 타고서 난 중립 이러면 간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만사기천원.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난 복음통일? 평화라서 좋아요? 그래. 근데 문재인도 좋아요? 왜냐하면 고양이를 살려줘요. 유기견도 살려주고 박근혜는 버리고 갔잖아요. 이러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1대1로 가는 거야. 난 중립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왜냐면 크리스찬이잖아요. 열라 중립이다. 그럼 평화는 어떻게 할 건데? 잘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아이고 기특하다. 이거 잘해라. 이거. 그거 도착하는 거 다 죽는 거야 너. 교회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고. 너 막 끌려가서 매 맞고 막. 평소에 맷집 좋죠? 그러면 또 이러겠지 나한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 더 할 말이 없다. 좋겠다. 그러니까 세상 걱정이 없잖아. 축복일까요 그게? 이걸 보세요. 이게 언제 쪽이에요? 201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많은 걸 알고 있지만 기사화된 거 외에는 얘기를 안 해요. 내 신변의 위험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 죽겠어요. 하도 괴롭히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일본 언론이 요미우리 신문이 처음 보도했어요. 산케이도 보도하고. 이게 뭐였냐면 통진당을 해산한 게 헌정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독일도 독일 공산당이 동독하고 내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소련 공산당의 지령을 받았거든. 근데 그 독일 공산당을 독일이 멋있게 해산시켰어요. 위헌정당이다. 왜냐하면 서독을 붕괴시키는 애들이기 때문에 정당의 자유의 차원에서 같이 경쟁할 정당이 아닌 거예요. 체제 전복 세력이다. 그때 나온 단어가 방어적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체제 방어적으로. 뭐냐면 민주주의의 장점이 많지만 단점이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걸 이용해서 정당의 자유가 보장되죠. 정당 활동인 것처럼 하면서 체제 전복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장점을 활용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위헌정당 해산 제도를 두고 독일 공산당을 해산시켜버렸어요. 서독이. 근데 내가 가끔 질문하는 게 그때 만약에 독일 공산당을 해산시키지 못했으면 독일이 평화통일을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평양에 대남 공작기구가 225국이지. 그러니까 225국이 일본 조총련을 통해서 통진당한테 직접 지령을 주는 거예요. 이 구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업급여 관련 사기로 일본 경찰이 내사하다가 조총련 이 간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증거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총련을 수사하다가 이게 나온 게 아니고 사기를 잡으려고. 왜냐하면 조총련이 사기를 많이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정부 예산을 타내니까 사기를 쳐서 그걸 잡으려고 내사하고 있다가 조총련 간부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더니 거기서 증거가 다 나온 거예요. 어떤 식으로 평양에서 지령이 조총련한테 오고 이거를 통진당에 전달해서 남한 정치에 개입했는지가 다 나왔다. 근데 내가 이거를 보도되면서 알고 있었지만 더 충격받은 건 뭐냐면 한국이 이걸 다루는 방식이에요. 그때 2016년인데 거의 조선일보 구퉁이에 조금 보도되고 보도도 제대로 안 돼서 기가 찰 노릇이죠. 그래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분이 누구야? 이석기 씨지. 지금 제가 또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게 뭐냐면 항상 한일 관계 최악으로 몰고 갈 때는 이 위안부가 등장하죠. 근데 이걸 활용하는 정대협이라는 단체의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학생 때는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냥 이 논리에 속았어. 근데 이제 언제부터 이상하다라는 걸 느꼈냐면
해결이 목적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할머니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피해자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할머니들이 명예회복이 되고 이런 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정대협은 그걸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한일 관계가 파탄나면 합의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활동하는 걸 보면 파탄이 목적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위험하다 이랬는데 한국에서 정대협을 잘못 건드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본에서 연구할 때도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봤는데 논문을 한 편도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잘못 썼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큰일 난다. 박유하 교수가 무슨 꼴을 당했어요, 한국에서? 책 한 번 썼다가. 그 박유하가 되게 나쁜 사람인 것 같지. 박유하가 일본이랑 내통한, 그리고 막 친일파고 한국 사회에서 살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책 읽어봤냐고 읽은 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는데 학생들이 추격을 받는 거야.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우리 정체가 뭐냐고. 그러니까 박유하 책 읽어본 사람. 근데 보면 박유하 책 공격받을 때 댓글 봐봐. 무시무시하잖아. 근데 그 댓글 단 애들 중에 박유하 책을 실제로 본 애가 있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랬어. 야, 읽어본 거 말고 서점에 갔을 때 책 표지 본 사람 이렇게 물어봤다. 책 표지 본 사람도 없어. 그러면 기자가 쓴 기사라도 찾아본 사람 거의 없다. 근데 박유하가 친일 매국짓을 했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책도 안 봤네. 교수라는 자들조차도 뭐라고 SNS에 썼냐면 다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그거 좀 읽어보면 안 되니? 기가 차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누가 조금만 선동하면 싹 넘어가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일본에 있는 교수하고 아침에도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내가 공격받고 있다 그랬더니 일본 교수가 이해를 못해. 내가 산케이 신문하고 단독 인터뷰했거든. 거기 다 따라간 친구도 있어. 여기. 근데 그 내용이 공격받을 게 뭐가 있냐.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아니 한국 기자가 있는 걸 그대로 쓸 것 같냐?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 내가 한 것처럼 다 조작해가지고 내놨는데 페이크 뉴스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잖아요. 야 그러면 미국 소고기 먹으면 머리에다 빵꾸 나야 되잖아. 빵꾸 난 사람이 없네? 그런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먹히냐 이게.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한국 수의학회의 정회원이 몇 명일 것 같아? 이해가 안 되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 일본 미워하고 누구 미워하고 그딴 짓거리 할 시간에 공부 좀 해요. 그리고 이게 사실에 기반한 건지 체크도 안 해. 그래서 내가 황당한 게 아니 그러면 산케이에서 내가 그런 인터뷰 했는지 확인해 보면 산케이 신문을 봐보면 될 거 아니야. 누구 말이 맞는지. 이해가 안 돼. 그 기자가 말하는 게 진리예요? 그 일본어도 못하나 봐 기자가. 막 오역을 일부러 했는지 못해서 엉뚱하게 써놨는지 누가 알겠어 그걸.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여기서 이석기 씨가 왜 설치고 있어 지금? 이게 한일 관계를 파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다. 근데 한일 관계가 파탄나는 게 왜 좋으냐면 한미일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삼각동맹. 그러니까 삼각대가 서 있으려면 한쪽 다리를 부러뜨리면 무너지죠. 그렇게 하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본다고? 중국이. 그 다음에 북한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인권 침해 국가, 종교 자유 박해 이러면서 평화를 위협하는 짓거리를 계속할 수 있다. 왜냐면 미국을 견제하면서. 그래서 이런 짓들을 벌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내가 이제 2014년에 영국에서 귀국을 했는데 잠깐 서울에 머물러야 돼갖고 호텔에 있었는데 일본 대사관에서 가까운데요. 너무 추운 거야 한국이. 그래가지고 지나가는데 손가락이 부러질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이 한국 청년들이 거기 모여서 밤샘 시위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 놀래가지고 이 추위에 노숙을 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 열정으로 진짜 우리나라를 위한다면 열정 하나는 우리가 채우더라. 이 추위에 노숙을 하니까. 근데 항상 뭐가 문제예요? 방향을 잘못 잡으니까 열심히 할수록 나라가 빨리 망해. 그래서 내가 구한말 연구할 때 보면 다들 열심히인데 나라가 열심히 할수록 더 빨리 빠른 속도로 붕괴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지를 도대체 어떻게 탈피할 것이냐. 내가 이런 말 하면 또 친일파야. 한심하다 정말로.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바보니까 마음 놓고 이런 활동을 벌이는 거예요. 선동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정대협의 핵심 간부들이 남매 감췄다는 사건의 그 유명한 분이 남편이야. 그 윤미향 씨, 정대협 대표의 남편이. 그리고 메가더 동상 없애자, 한미동맹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다 이런 분들이라고. 이분들한테 사활이 걸렸대 지금. 한미일이 연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레이더 조준 문제 때문에 일본말로 조사하라 그러는데 쐈다 이거야 레이더를.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한일 관계 더 악화되고 있죠. 근데 그 문제 같은 것도 이런 문제들하고 다 엮여 있는 거예요.